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오늘 몇 번째일까요? 네, 바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논증,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네, 바로 논술의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어디? 네, 본론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논증. 서론에서 내가 주장한 내용을 본론에서 어떻게 해요? 예,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예, 논증이다. 자, 다시 말하면 본론은 서론에서 주장한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논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형 논술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맹자쌤은 여러분 몸에서 본론을 뭘로 풀고 있어요? 네, 몸통으로 풀고 있죠. 몸통으로 본론을 풀고 있고, 몸통 영어로 트렁크맵, 그래서 트렁크맵으로 논술의 본론을 풀고 있습니다. 자, 한쪽 팔이 문제점을 나타내면 다른 팔은 해결 방안을 나타내죠. 예. 그리고 문제점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실태가 있고 가만 놔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방법을 물어보면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팔이 하나의 의견을 나타내면 문제점을 나타내면 이쪽 팔은 해결 방안이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바로 논증이에요. 논증. 다양한 근거. 어떤 근거를 들면 좋다 그랬어요? 통계 자료나 전문가 의견이나 또는 뉴스 기사, 또 실제 자기의 경험, 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이런 방법으로 다 근거를 들어도 된답니다. 자, 그럼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 방안의 예와 적용했던 예,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하면은 내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을까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본론은 트렁크 맵으로 푸는데 본론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본론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창의적으로 재강조해주면 본론이 완성된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술 주제에 대하여 왼팔은 문제점, 왼손가락은 문제점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또 문제점으로 인한 실태, 또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 이런 것들을 근거를 드는 거고요. 오른팔은 해결 방안. 그럼 오른손가락은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배꼽은 문제와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나만의 창의적인 주장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론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논증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논증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증을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논술 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 몇 쪽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논증 용어 배웠거든요. 오늘은 30쪽 할 차례이긴 해요. 30쪽 도전해봐요 차례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29쪽을 준비해 주세요. 29쪽.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흔적이에요. 자, 논증은 한마디로 그냥 설명이다. 어떤 설명?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논증도 별거 아니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논술 용어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논술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했어요? 논술을 싫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논술 용어를 처음부터, 논술 이론을 배울 때 처음부터 가르치지는 않는다.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고 점점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때가 되면 논술 용어를 가르쳐준다라고 했어요. 지금이 바로 무슨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논술 용어를 배워도 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논증에 필요한 것은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인데 이와 비슷한 말로 쉽게 풀어봤어요. 생각, 의견, 주장 이런 건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거는 논술쟁이 생각이야, 논술쟁이 의견이야, 논술쟁이 주장이야. 다 같은 말이죠. 자, 학교 폭력으로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 왜 근절되어야 해? 이렇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해. 까다. 이게 바로 중심 근거예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이 많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건 통계에 의하면 연간 학교 폭력 건수는 25,000건이야. 피해 학생 70%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보내는 학생이 많다라는 것을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뒷받침해 주죠.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렇게 논증은 뭘로 이루어진다?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거하면 뭐다? 이 보조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해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 생각났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밑에 보면은 술술 맹자쌤의 팁이 있어요. 논증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해. 나의 주장에 그렇구나, 그래 맞아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주장과 관련된 생각이나 판단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닌 걸 밝히게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또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위하는 것이다. 논증을 통해서 내 주장의 정당성을 갖추게 되면 읽는 사람이죠.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논증을 했으면 그래 맞아. 학교폭력 근절되어야 해. 그러면 너나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학교폭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기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른들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겠죠. 논술을 통해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 바로 뭐 해줘요? 행복해지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평등과 행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여 더 좋은 변화죠. 발전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증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논증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논증을 잘해야지만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켜서 어떤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논술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라? 논술 실력을 갖추세요. 그러면 논술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토론도 잘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들어갈게요. 30쪽 준비해 주세요. 자, 도전해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 오,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현석인의 반에서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영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을 로봇이 청소해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로봇이 청소하면 우리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청소하느라 우리가 많은 먼지를 먹는데 먼지도 먹지 않게 되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이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몇몇 친구들이 동의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때 은경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화분관리도 로봇이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어준이가 말했습니다.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 중요한 일이래. 로봇이 청소를 하거나 하단을 관리하면 우리는 청소하는 법과 하단 관리하는 방법과 경험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길성이가 여러분 하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가는 요즘 세상에 모든 것들을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에는 기계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생활의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화분을 관리하며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별로 없는 학교에는 로봇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영이와 은경이는 로봇이 들어오면 좋겠다. 어준이와 길성이는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길성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형준이가 저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에는 청소나 하단 관리 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로봇이 들어와서 급식실 아주머니들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실에는 전교생의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식판이나 국그릇통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면 아주머니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한소리가 말했습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시범을 보이거나 음악 시간에 정확한 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면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한소리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웅성웅성거렸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 자, 친구들과 함께 글쓴이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과 까닭에 알맞은 자료를 구분하여 보세요. 주장은 자, 조금 안 보이네요. 자, 선생님 조금 조정할게요. 자, 주장을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아영이, 어준이, 길성이, 형준이, 한솔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중심 근거를 보조해주는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또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어준이의 주장을 정리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쪽을 넘겨보면 길성의 주장을 정리하는 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형준이의 주장을 정리해 보고 그 다음 또 넘기면 한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의견을 주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찬성편의 근거와 반대편의 근거가 우리가 종합해서 나만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나와 있어요. 자, 뭔가 복잡한 것 같죠?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30쪽 준비하시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영이의 의견이에요. 아영이의 의견. 자, 텍스트에서 아영이의 의견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영이의 의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영이의 의견을 이렇게 박스로 한번 쳐볼게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아영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 좋다고 생각해?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좋다. 자, 그러면 아영이의 의견은 뭐야? 여기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제 아영이의 주장, 다른 말로 아영이의 생각, 또는 다른 말로 아영이의 의견,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까닭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교실을 로봇이 청소해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로봇이 청소하면 우리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청소하느라 우리가 많은 먼지를 먹는데 먼지도 먹지 않게 되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 근거는 뭐야?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뭐예요? 로봇이 청소를 해주면 편하다. 로봇이 들어와서 뭘 해주면 된다? 로봇이 청소를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로봇이 청소를 도와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좋다는 거야? 자, 일단 로봇은 우리보다 뭐라 그랬어요? 로봇은 우리보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하다가 먼지를 먹는데 또 우리는 청소하면서 청소하느라 먹게 되는 먼지를 안 먹어도 된다. 먼지를 먹지 않게 되어 어디에 좋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아영이, 저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청소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우리보다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먹게 되는 먼지를 먹지 않게 되어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논증을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31쪽. 31쪽 보면은 이번에는 어준이의 의견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어준이의 의견 보면은 생각에 잠겨있던 어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 까닭.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중요한 일이래요.
만약에 로봇이 청소를 하거나 하단을 관리하면 우리는 이 중요한 걸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대요. 자,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자, 로봇이 맡게 되는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일이다. 아니, 왜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이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면 우리는 청소하는 법, 또 하단 관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못하게 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자, 어준이 생각 어때요? 여러분, 학교는 저는 어준이 생각에 굉장히 어준이의 이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이런 생각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국수사과만 배우는 게 학교 아니에요. 그쵸? 청소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거, 하단, 이런 것들도 학교 활동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랍니다. 자, 일단 어떤 순서로 논증되었는지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뭘로 되었어요? 주장이 나왔죠. 이거 주장. 주장이 나왔어요. 주장. 그 다음에 주장이 알맞는 이유는 뭐야? 자, 이거야.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까닥. 이게 중심 근거죠. 중심 근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런 걸 로봇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우리는 못 배우게 되잖아. 네, 보조 근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준이는 자기의 생각에 대한 논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네, 주장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심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조 근거로 설명을 했어요. 논증을 했어요. 보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몇 가지예요? 청소하는 법도 몇 배고 하단 관리하는 방법도 경험하지 못한다.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가지라면 각각 생각하면 청소, 하단,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한 가지로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논증을 해보래요.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논증을 해봐. 이번에는 주장을 먼저 하고 아까 중심 근거, 보조 근거 했는데 이걸 거꾸로 해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 근거, 중심 근거, 주장, 중심 근거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래요.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 일단 주장을 먼저 쓰면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보조 근거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중심 근거를 써요. 이제 문장이 이어질 때 이어주는 말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집어넣어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살짝 바꿔도 됩니다. 자, 각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교장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장부터 해야 되니까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보조 근거, 그 다음부터 보조 근거. 안 된다.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로봇이 학교에서 청소나 하단을 관리하는 일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청소 방법이나 하단 관리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못할 뿐더러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논증을 했어요. 자, 이것도 괜찮죠? 네, 메뉴에 요거와 주장, 중심근거, 보조근거 순서와 주장, 보조근거, 중심근거 순서와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해보세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로봇이 학교에서 청소나 하단을 관리하는 이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청소 방법이나 하단 관리법을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쓰시면 그러므로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한번 주장을 한번 재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야 될 공간은 넓은데 여기 써야 될 칸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교장선생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스톱 버튼을 눌러서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활동 들어갈게요.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조금 여기다 올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보조근거, 주장, 중심근거예요. 보조근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보조, 그 다음 주장, 중심근거 순서로 한번 써볼게요. 자, 보조근거가 뭐였어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서 청소나 하단 관리를 담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 주장. 그러므로 이렇게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 이어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뭐 쓰라고 그랬어요? 중심근거. 중심근거 한번 써봅시다.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일이다. 자, 이게 보조근거부터 시작했죠. 자, 요렇게 한번 또 두 번째 거 보조근거, 주장, 중심근거 순서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논술을 쓸 때 요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단. 이 논증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거예요. 자, 문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한 칸 띄우고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문단에는 다 줄줄줄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줄 바뀌기 안 되는 거죠. 문단 안에서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친구 어떻게 하라고? 옳지. 스톱 버튼 누르고 정성껏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가 다 되었다면 술술 팁 한번 볼게요. 논술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다 좋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예를 들어 보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뭔가를 주장을 할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말을 해야 되죠. 이유,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걸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그 통계표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논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장.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중심 근거. 이거는 중심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보조 혹은 뒷받침 근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 근거 하면 뭘 얘기한다? 욕을 얘기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세 세트가 잘 뭉쳐져야지만 막 잘 뭉쳐져야지만 좋은 논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주로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뭐뭐 해야 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글쎄 설득력이 있을까? 때문이야. 이거를 왜 그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어떤 연구 결과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근거가 없는 한 이거는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뒷받침 근거, 보조 근거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좋은 논증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